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다녀온 광주 지역 교인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들르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대구를 다녀온 또 다른 교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확진자들이 어떻게 확인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교회에 예배를 하러 간 광주 신천지교인 30살 A씨 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명 모두 30대 남성이며 현재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차량 2대를 이용해 대구로 이동한 뒤 다음 날인 16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A씨는 대구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9일 오후 광주 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요청했지만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두통 증상으로 보건소를 다시 찾아가서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대구를 다녀온 B씨도 관련 뉴스를 보고 19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검사를 한 뒤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더 일찍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를 놓쳤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증상도 없고 그래 돌려보냈다가 그 신천지에 참석했다고 하니까 이게 검체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속단하기 어렵거든요. A씨 등과 동행했던 C씨는 신천지교회가 대구 예배 참석 사실을 북구보건소에 알려 검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동행자 D씨는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아내와 B씨의 아내는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C씨와 함께 사는 부모는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조선대학교 병원 국가격리병상에 입원해 있으며 24시간 후인 내일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들 외에 광주에서 대구 예배에 참가한 신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집단 발병이 시작된 16일 이전에 다녀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16일 예배에 참석한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확진자들은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뒤에 식당과 PC방, 헬스클럽 등을 아무 제약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시설들은 폐쇄되거나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들은 광주뿐만 아니라 담양과 고흥 등 전남 지역도 방문했는데 나흘 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날짜별로 동선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추가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이들은 지난 16일 31번째 확진자를 포함해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어제까지 지역사회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거주하며 17일부터 20일까지 주로 광주 남구와 서구, 담양을 오갔습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성경 강의를 위해 남구 백운동에 있는 선교센터를 찾았습니다. 18일에는 담양에 있는 식당에 갔다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카페를 들렀습니다. 이후 백운동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19일 오후에는 남구 보건소에 들러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지만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봉선동의 한 닭요리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PC방에서 1시간 30분을 머물렀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30분쯤 두통 등의 증상이 시작됐고 어제 오전 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서구 풍암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구 용산동에 사는 확진자 B씨의 이동 동선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에는 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갔다가 증상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했고 이후 확진자 A씨와 함께 봉선동 닭요리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동구 용산동 자택에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B씨는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의 이동 동선은 광범위합니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거주하며
치평동에 있는 농수산유통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일하는 C씨는 광주 북구와 서구, 전남 고흥 등을 오갔습니다. 17일 저녁에는 북구 중흥동의 헬스장을 이용했고 18일에는 서구 상무지구와 북구 양산동에서 각각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다시 중흥동의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19일에는 자택과 사무실만을 오갔습니다. 어제는 고흥의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오전에 고흥 실버대학을 찾아 사무실 직원 3명과 접촉했고 고흥군 도양읍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고흥 나루 우주센터의 카페를 들렀다가 황주홍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직원 2명과 접촉했습니다. 신천지로부터 대구에 다녀왔다는 명단을 받은 북구 보건소가 C씨에게 연락해 북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C씨 역시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씨는 어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홈플러스 광주 계림점에서 1시간가량 머무른 것 외에는 아직 이동 동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 4명의 거주지 주변과 방문제 소독을 마쳤고 방문한 곳은 임시 휴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걱정은 지역사회 전파입니다. 확진자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욱이 신천지 교인들이 광주에만 5만 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에 추가되는 코로나19 확진자들 대부분은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폭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의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 신도들이고 광주의 추가 확진자들도 모두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지난 16일 대구를 찾았던 광주의 11명 신도 중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3명은 음성, 나머지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만의 독특한 예배 방식을 코로나 확산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다수가 밀접되게 앉아서 1시간 이상,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예배를 보는 그런 밀접한 접촉과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이 특히 광주 전남은 신천지 전국 12개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신도가 많은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만 해도 북구 오치동과 남구 송화동에 대형 교회가 있고 전도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속기관은 50여 곳에 이릅니다. 특히 확진자 A씨가 전도사로서 대구교회에 다녀온 이후 전도 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신도들 명단을 넘겨받아 코로나19 감염증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신천지 교회의 협조를 받아 교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개 구청별로 1:1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활동했다는 목사는 그러나 신천지의 포교 행위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만큼 전수조사가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어요. 전파. 이 전도 활동을 속이고 이렇게 밀접 접촉을 하다 보니까 한편 이에 대해 신천지 교회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예배 방식이 다른 종교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각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복지시설들은 문을 닫았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휴원에 들어갑니다. 거리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역과 터미널에는 이용객들에 대한 발열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버스 노선은 승객이 크게 줄었고 버스 운행 횟수도 30% 이상 감축됐습니다.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광주 도심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도 생각했을 때 아마 저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 구민들 많이 다 불안할 거예요. 잠잠해지는가 싶던 코로나19가 다시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서 사회복지시설들도 문을 연 지 사흘 만에 재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빛거울과 효령 노인타운 등 노인복지관 9곳과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등 복지시설 60여 곳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광주 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달 말까지 모두 문을 닫게 됐고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활동을 비롯한 모든 교육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교육부와 협의해서 초중고 개학 연기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해남 땅끝 매화 축제가 취소되는 등 광주 전남 봄축제도 차질을 빚게 됐고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이던 정의당 비례대표 호남권 합동 유세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접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광주 MBC 연속 기획 보도 내 인생의 5.18입니다. 오늘은 5.18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데도 5.18의 진실을 밝히는 광주 사람이 되겠다고 나선 김찬호 5.18 기념재단 전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김철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찬호 5.18 기념재단 전 사무처장은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99년 5.18 재단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5.18을 비롯한 한국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 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투신해야겠다고 결심한 건 18살 고등학생 시절인 지난 1988년 5.18 연극인 금이의 5월을 보고 난 뒤였습니다. 5.18 관련된 유인물들을 많이 얻어다가 그런 것들을 누가 시키지는 않았는데 저녁에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막 수백 채씩 다니면서 꽂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나만 알게 된 진실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올해 50살인 김 씨는 서울 토박이이지만 광주에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제 광주 사람이 다 됐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커피숍 같은 데서 차를 마시는데 옆에서 이제 호남을 차별하는 말을 특정해서 하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5.18 기념재단 공채 1기로 입사해 14년 동안 일하면서 광주에 묻히고 싶다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요청을 성사시킨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독일에서 교민이라고 하시는 중년 여성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옆집에 사시는 분이 그 한국에서 특파원 했던 일본에서 특파원하고 한국도 취재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심근경색이 오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이분이 유언으로 당신이 죽으면은 5.18 묘지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누구한테 전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5.18은 자신에게 자부심이요 신앙과도 같다는 김찬호 씨. 광주가 광주다움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40년 전처럼 저항 정신을 잘 이어오고 있는지 광주 시민들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전일빌딩에서 헬기 총탄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으로 발생한 총탄 흔적 245개 외에 25개의 탄흔을 추가 조사 때 확인했습니다. 국과수는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리모델링을 마친 전일빌딩의 명칭을 처음 확인된 탄흔 245개에서 착안해 전일빌딩 245로 부르기로 했지만 이번 탄흔 추가 발견으로 이름 변경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선거구는 고삼석, 양양자, 이남재 예비후보 등 3인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서 3명이 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하고 광주 서구갑과 여수갑, 순천과 광양굴의 곡성 등 4곳은 보류됐다고 발표했습니다.